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 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여기는 수원 톡톡입니다. 문화교육 위주의 수원 소식들을 3명의 이수원 뉴스 시민기자가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아입니다. 네, 오늘 권미숙 기자님께서 너무 바쁘셔가지고 공사 담아가셔가지고 네,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은아 기자님하고 저랑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덧 벌써 11월이에요. 네, 그쵸. 네,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갑니다. 정말 나이가 더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납니다. 저 이상하게 2022년은 도둑 맞은 느낌이었어요. 왜 그런 느낌이셨을까요?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네. 그쵸. 그래서 오늘 방송 대본을 보니까 이윤아 기자님께서 올해 목표했던 바가 무엇인지 돌아보라고 하셨는데 그제서야 네. 내가 2022년에 뭘 계획했었지?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계획했던 거는 이룬 것 같아요. 이제 책 2권을 내는 거를 네, 성취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킬의 영화 비평이 단행본으로 나올 예정이고 저널리즘이, 그리고 또 하나는 단편소설 앤솔로지 형태로 나온 소설집 어스가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유나쌤은 올해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올해 목표했던 바가 사실 없어요. 정말요? 사실 뭘 해야지? 뭐 해야지? 뭐 이런 목표 했던 건 딱히 없었고요. 그냥 마음가짐이라면 누군가가 뭘 같이 해보자. 아니면 뭐 해보는 거 어때? 이렇게 했을 때 그냥 거부하지 않고 참여를 다 해보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었죠. 네, 그 결과 광란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광란의 밤을 보내긴 했는데 잠을 못 자서 두뇌가 광란의 시간을 보내는 8, 9, 10, 11월? 11월이 되면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근데 11월에도 여전히 바쁜 정신이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수원 뉴스 시민기자 이외의 활동들 어떤 광란의 시간을 보내셨나요? 어떤 광란의 시간을 보냈을까요? 오늘 같이 하지 못한 권미숙 기자가 대표로 있는 메타마을 신문에 함께 참여해서 지금 같이 기사를 쓰고 디자인을 하는 일을 올해 또 새로 시작해서 지금 계속 해오고 있고요. 위클래스의 이제 감정을 가지고 아이들과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강사 활동을 정신을 차려보니 정신없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강의가 스케줄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요즘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작년 이맘때 올해 운세 같은 걸 타로로 봤었거든요. 작년에 가족 여성회관에서 이맘때쯤에 김소라 작가님한테 타로를 배웠었어요. 줌으로. 그때 이제 코로나가 한창이어가지고. 그래서 올해 운세, 2022년 운세가 너무 궁금해서 타로를 봤었는데 맙소사 11월에 거지 카드가 나온 거예요. 더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진짜 그것 때문에 상반기에 정말 노이로제에 걸리다시피 제가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뭐 점 같은 거 안 보러 가는 게 안 좋은 거 나오면 이게 감당이 안 될까 봐.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전현희 타로 마스터님이 또 있으신데 그분한테 제가 또 봤어요. 그쵸. 그랬더니 또 나왔죠. 나온 거에서 와 이거 진짜 11월에 무슨 일 있다. 와, 너무 무서웠었는데 경제적인 거는 원래 항상 늘 이제 힘들었었던 거고 정신적으로 뭔가 지금 거지 상태인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책 작업을 하면서 사람들도 많이 못 만나고 제 정신 상태가 좀 피폐해져서 거지 상태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정신적인 에너지를 많이 쓰셔서 그래서 계속 뽑아도 그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윤아 기자님은 타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있죠. 네. 저는 그 홍은아 기자님이 보실 때 옆에서 같이 봤는데요. 그래서 거짓 카드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옆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기도 했는데, 네, 저도 올해의 그 타로를 같이 봤었는데 저는 기억에 남는 건 전체적으로 뭐 흐름이 좋고 중간에 한 번쯤 나의 아이디어를 뺏길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경계를 하라는
그런 카드가 나와서 그게 또 머릿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게 지나고 보니 그런 게 있었나 너무 정신없이 보내서 있었나 없었나를 잘 모르겠고 마지막에 지금 11월에 펜타클이랑 이제 타로 카드를 모르시는 분께 설명을 드리자면 동전을 2개 들고 있는 그 카드가 나와가지고 그게 약간 고민을 하는 그런 카드라고 해서 요즘 제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느냐를 생각해 봤더니 돈을 더 벌 것인가 지금 현재에 만족해하며 조금 더 즐거운 쪽을 찾을 것인가를 요즘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거나 또는 자신의 고민에 대해 방향을 결정할 때 요즘에 타로를 정말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타로 마스터이신 김소라 작가님, 김소라 타로 마스터님을 모시고 타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소라 타로 마스터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타로 상담을 하고 있고 사람들의 고민과 생각들을 들어주는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타로 카드를 매개로 소통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궁금하네요. 타로 카드를 매개로 소통한다고요? 네. 가능한가요? 그럼요. 이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좀 생각이 뭐 막히거나 아니면 좀 어디 하나에 계속 매몰되어 있을 때 타로 카드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제 그림을 뽑잖아요. 타로 카드는 그림으로 된 어떻게 보면 저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림의 상징성, 그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아서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과의 소통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나의 마음을 보기도 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기도 하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까도 보지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 나는 어떻게 하면 더 뭐 이런 방향으로 잘 흘러갈 수 있을까? 방법을 좀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가지고 스스로 탐색하는 것 같아요. 탐색한다 스스로. 혹시 이 이외에도 타로에 대한 정의가 더 있을까요? 타로 카드는 어떤 지혜의 책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책도 있고 불경도 있고 그런 종교적인 고대부터 내려오는 그런 지혜의 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타로 카드는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도 그림으로 다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옛날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림으로 된 타로 카드는 그림을 통해서 느낌, 색깔, 이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알게 되니까 훨씬 더 우리의 무의식이라고 하는 내면에 보이지 않는 면까지도 다양하게 표현을 하거나 끄집어낼 수 있는 좋은 도구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타로 붐이 막 일어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이 타로가 어렸을 때부터 네.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네. 애들이 뭐 이게 그림 카드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뭐 얘기하고 스토리텔링하고 그런 용도로도 많이 사용했고 트럼프의 기원이 타로 카드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미 서양에서는 뭐 르네상스 시대부터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타로 카드라고 만들어졌지만 그 전엔 수작업으로 화가들이 다 그림을 그려서 핸드메이드 귀족들의 뭐 놀잇감으로 활용이 되고 카드를 뽑아서 뭐 누구의 마음이나 뭐 미래 일들을 점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점성술사나 아니면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가들이 타로를 많이 했다고 해요. 뭐 세계에 유명한 뭐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예언자 있었잖아요. 그 사람도 타로 마스터였어요. 근데 그 사람은 타로뿐 아니라 의학에도 뛰어난 의사였고 약에도 뛰어난 박사였고 수학자이기도 했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타로 마스터이기도 하고 이제 많은 것들을 총망라한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많은 화가들이 타로 카드 같은 그린 카드를 많이 그렸다고 해요.
왜냐하면 뭐 이 사람들이 볼거리가 없잖아요. 지금처럼 유튜브나 뭐 책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림 한 장 가지고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그런 이제 딱 언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뭐 인쇄술이 발달하고 르네상스 시대 이후부터 뭐 이렇게 확장이 되었지만 그 이전부터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한 거죠. 오래 전부터. 김수라 작가님 그 인스타그램 보니까 예전에 수원 축제할 때 알베르토 어서 한국은 처음이지에서 패널로 나온 그 알베르토 몬디니. 타로를 봐주신 적이 있으시죠? 네, 알베르토 네. 몬디가 이탈리아 뭐 방송인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타로를 했다는 거예요. 오. 이탈리아 애들은 그러니까 타로의 기원이 뭐 자기네 말로는 이탈리아다. 이탈리아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데 뭐 그 전에는 뭐 인도라든지 아랍권에서도 있었다고는 해요. 그리스에도 있었고 근데 이제 정확히 뭔가가 만들어진 거는 이탈리아가 맞긴 해요.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은 길거리에도 많고 뭐 그냥 초등학생 아이들도 많이 봐주고 이야기 만들고 다양한 형태의 그림 카드를 모두 다 타로라고 총칭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타로 잘 본다. 얘기를 했었어요. 네. 또 그런 네, 얘기는 타로에 대해서 되게 몰랐던 그렇지만 흥미로운 이야기 되게 재밌었는데요. 어떤 계기로 타로 마스터가 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뭐 아직까지 마스터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 한 10년쯤 전에 그림을 그리는 후배가 어느 날 이제 만화를 그리는 친구가 애니메이션 뭐 만화 웹툰 작업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모임 때 타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이가 제일 어렸고 나머지가 다 이제 누나뻘이었는데 누나들 하면서 자기가 봐주겠다고 해서 이제 타로를 딱 꺼냈는데 우리는 이런 걸 처음 보니까 우와 이게 뭐야 했더니 이걸 타로라고 하는데 내가 오늘 뭐 궁금한 걸 다 봐주겠다 하면서 꺼냈는데 꺼내는 순간부터 너무 우아하면서 다들 좋아했어요. 3명의 여자들이. 그래서 막 궁금한 거 물어봐 했는데 제가 카드 한 장을 꺼냈는데 그 친구가 누나가 요즘에 힘들구나 뭐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너 요즘에 힘들구나 이 말 하면은 진짜 힘들 때는 그 말 한마디에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나를 알아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마음이 이입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궁금한 걸 계속 물어봤는데 자기도 초짜라서 배운 지 하루밖에 안 됐어요. 한 번 배우고 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되게 잘 봐줬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재밌다. 이거 어디서 배워? 그래서 이제 물어보고 나도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엄청 찾아다녔죠. 네. 하루 배워서 타로를 맞으신 분도 계신데 그러면 타로 마스터까지 되려면 지금 김수라 작가님은 타로 마스터까지는 아니고요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타로 마스터와 그냥 일반 타로를 보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건지 그리고 또 타로 마스터가 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를 좀 뭐 우리가 이제 타로도 딱 뭐 전문가 과정이 대학교 뭐 석사 박사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계속 공부하고 여기에 이제 오랜 임상을 거치면 이거는 뭐 상담 심리 자격증처럼 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대부분은 과정 공부하고 민간 수료증 자격증이 있긴 있지만 자기가 마스터라고 하면 마스터인 거죠. 네. 그리고 요즘에 뭐 협회, 기관, 학원 이런 데에서 자격증도 많이 주고 또 몇 개 배우면은 뭐 기본 과정, 중급 과정, 마스터 과정 뭐 이렇게 있으니까 그것들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뭐 과정이고 저도 이제 수업은 굉장히 많이 들었고 이런저런 타로 수업을 뭐 공부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봐드리고 또 이제 수업을 하게 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조금씩 흘러온 것 같아요. 지금 김수라 작가님 유튜브 콘텐츠도 있으시죠? 네네. 좀 소개해 주세요. 청취자분들이 한번 이렇게 맛보기로 들을 수 있게. 저는 이제 또 책방을 운영하기도 해서 제 유튜브는 타로 책방이라고 해서 타로를 책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검색어를 뭐라고 입력하면 타로 될까요? 책방. 타로 책방. 네. 그래서 타로 책방은 주로 이제 뭐 사람들 봐주는 이야기도 있지만 제가 이제 카드 해설 같은 거를 많이 봐주는데 조회수 높은 건 몇만 건 있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콘텐츠 하나가 그러니까 그걸 엄청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카드 해설인데 쉽고
아주 짧고 임팩트 있게 그거 그냥 집에서 핸드폰으로 찍어서 바로 올린 건데도 그게 조회수가 엄청난 거예요. 자막도 없는데도 사람들이 엄청 보고 댓글도 많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실은 제가 김소라 타로 마스터님께서 가족여성회관에서 마더피스 타로를 강의 중이시고 제가 그걸 듣고 있는데요. 사실 이 타로 카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타로 카드랑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요? 마더피스? 네, 모양이 동그랗게 원반 모양인데요. 타로 카드도 보니까 그때 김소라 타로 마스터님께서 그 공간 운영하실 때 보니까 되게 다양한 종류의 타로 카드들도 많고 그렇던데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제 요즘에 수업을 많이 하고 있는 마더피스 타로 카드는 마더가 엄마잖아요. 그 지구를 어머니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지구. 그래서 지구의 평화. 이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만든 여성주의 카드라고 해요. 그래서 가부장제 이전에 사회에 평화로웠던 전쟁이 없었던 그런 시절에는 모계 사회가 많았고 여성들의 어떤 공동체가 많이 있었는데 특히 여신을 숭배하고 자연이 좀 여성적인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1970년대에 이런 페미니즘 운동이 일어나면서 또 예술가와 문화 인류학자와 역사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좀 이제 폭력적이지 않은 그림으로 그림을 그려보자 해서 만들어진 타로 카드입니다. 마더피스 타로는 사람들이 이제 뭐 점처럼 뭐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좀 생각하게 하는 이미지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보기만 해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그런 카드 그림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소라 작가님 이 마더피스 말고 일반적으로 처음에 살 때 그 네모난 카드는 이름이 또 따로 있나요? 보통은 뭐 웨이트 계열이라고 해서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 그래서 뭐 궁정 타로라고도 해요. 그래서 왕, 뭐 신하, 기사, 여왕 이렇게 중세 시대 때 계급이 그려져 있고 좀 유럽의 귀족 문화가 반영된 타로 카드인데 지금 오늘 가지고 온 마더피스 타로는 뭐 아마존 여전사, 그리스의 여신,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뭐 어떤 족장들, 인디언 부족들, 그래서 조금 더 고대 시대의 사람들의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네. 한번 오늘의 방송을 생각하고 유나님이 뽑아보세요. 지금 방송 중에 그 마더피스 타로를 이렇게 쫙 펼쳐놨습니다. 왠지 잘 뽑아야 될 것 같아요. 펜타클. 이거 여기도 펜타클이 있나요? 있어요. 그거를 원반이라고 해요. 오, 14번 템퍼런스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는 절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융합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융합이 되는 시간이다. 수많은 경험과 생각과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융합이 되어서 새로운 것으로 재창조되는 그런 카드예요. 오늘의 이미지랑 되게 잘 맞네요. 네. 잘 뽑았습니다. 그리고 또 절제라고 하니까 유나 쌤이 오늘 타로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절제를 하고 있는 부분도 절제하고 있잖아. 계세요? 네. 저 늘 많은 얘기하고 싶지만 늘 절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홍은하님을 생각하고 하나 더 뽑아보세요. 은하님. 은하님. 또 펜타클. 원하는 게 펜타클이라고 하시니까 펜타클의 기운을 담아서 제가 융합의 카드, 절제의 카드. 오늘 녹음 결과 좋게 네. 편집을 좀 수월할 수 있게. 편집을 수월할 그걸 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또 이번에는 샤먼 컵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샤먼은 타로 카드 계급 중에 굉장히 높은 계급이고 이 샤먼이 커다란 가마솥에 수많은 약초를 넣어서 막 가마솥에 다리고 있어요. 장작불에.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다리는 과정을 겪고 있다. 그래서 연륜이 많다. 그리고 이런 이제 경험들을 새로운 것으로 또 융합시킨다.
재능이 뛰어나다. 감사합니다. 그런 분이시네요. 샤먼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홍은아 기자님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오, 진짜 네. 샤먼의 감사합니다.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가마솥에 뭔가를 계속 끓이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모습. 묵묵히. 멋지네요. 여기 진짜 다들 범상치 않은 방송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전 여러 가지 그 약초를 다리는 게 마치고 제가 편집할 때 있다가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네 여러 가지를 이제 조합하고 편집하고 하는 과정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덜어내고 더 넣고 뭐 조화롭게 만드는 과정들. 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생각한 질문의 이슈에 따라서 그림을 가지고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상상력이나 창조력을 발휘해서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뭐 이걸 가지고 뭐 나만의 뭐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나만의 글을 쓸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상담을 하실 때 타로 상담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질문인 것 같아요. 질문. 타로 상담도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질문을 가지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또 오신 분들이 타로 카드는 위안을 해주는 도구잖아요. 근데 무섭게 안 된다. 뭐 이 일은 뭐 힘들다. 이렇게 하면 너무 낭망하잖아요. 근데 그럴지라도 지금 이런 시기를 뭐 견뎌야 한다거나 좀 과정에 있다라거나 좀 이제 희망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로 마스터의 자세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상담을 하시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셨고 제가 수업을 들을 때도 다양한 예시를 늘 들어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내담자가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최근에 한 5년 전에 상담을 받고 최근에 저한테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5년 전이면 꽤 오래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저는 그때 어떤 상담했는지 대충 기억이 나지만 막 상세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말한 게 다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선물까지 사들고 오고 또 다음 상담을 예약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분이 다양한 자기 미래에 대해서 궁금한 거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다 이루어져서 원하는 만큼의 경제적인 부도 이루시고 뭐 남편도 승진하시고 애들도 뭐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타로 때문은 아니었겠지만 실제로 타로를 보고 자기가 궁금해서 물어봤던 질문들이 뭐 그분이 뽑으신 카드들이 좋았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렇게 해서 다 이루어져서 그런데 그때 저한테 그랬대요. 전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뭐 제 살아생전에 50억 벌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그냥 농담처럼 했는데 타로 카드에서는 여황제 카드가 부와 풍요의 카드인데 여황제를 뽑으셨길래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기분이 좋잖아요. 왠지 될 것 같다고 하면. 근데 5년 동안 거기에 거의 상응하는 그 정도의 자산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던 일도 완전히 바뀌셨죠. 그러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타로를 보는 입장, 타로 마스터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타로를 상담을 받는 내담자 입장에서의 뭐 주의사항이나 아니면은 뭐 조언 같은 거 있으실까요? 타로를 아무리 뭐 좋은 카드가 나왔다 혹은 나쁜 카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나쁘고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내가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결국 선택은 내가 하는 거죠. 뭐 타로 상담사가 하지 말라고 해서 선택 안 할 것도 아니고 하라고 해서 선택할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제 자기 확신을 얻어가는 과정인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해본 적도 있어요. 안 좋은 게 나왔는데 그럼 내가 이걸 하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진짜 했는데 어렵지만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해내는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게 타로에서 나쁜 카드가 나왔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떤 험난한 여정들은 있겠죠. 외부의 시련들은 있겠죠. 하지만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인생의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뭐 타로가 전부가 아니라 내가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김소라 타로 마스터님께서 다음 회차에서 본 캐릭터, 본업이시죠?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작가로서의 이야기를 좀 더 상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원 뉴스 시민기자 이유나 홍은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네.